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8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정 멤버 소개합니다. 손소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 네. 우리 저 EJ 팀과 함께 손소 변호사 DJ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동작동 국립현충원. 그렇죠? 네.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잘 의미를 잘 모르고 갔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좀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에 또 참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참 과거에 얼마나 이제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럼요. 힘든 일을 겪으셨을지 그런 생각이 좀 났고요. 또 이동영 작가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예. 이 김대중 대 김영삼. 그 책을 보면은 정말 그 인생 역정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참배하는 동안에 생각이 좀 많이 생각나고 났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DJ의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또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안 왔을 수도 있으니까 다들 또 방명록에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손소변호사 뭐라고 썼어요? 그게 좀 할 말이 있는 게. 그게 뭐라고 썼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서민을 위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하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쓰기 전에, 방명록 쓰기 전에 이 작가님 쓰셨고, 또 이제 EJ의 또 이 박사님 따고 세작 형님하고 또 썼잖아요. 저는 되게 열심히 막 한참을 쓰는 것처럼 보이길래 되게 길게 쓴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생각하느라고. 마땅하게 누가 떠오를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갔더니 별로 안 쓰셨어요. 네, 다 짧게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그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써야 되나. 즉흥적으로 썼는데 쓰고 보니까 약간 좀 낯간지럽긴 한데 그 무의식 중에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게 저의 속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서민을 위해 살아야죠. 손소 변호사 네. 앞으로 두 번째 갈 때는 이렇게 쓰세요. 네. 당신의 절룩거리는 다리 때문에 네.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똑바로 걷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세요 좀.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이 박정희 묘사하고 비교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작았어. 위치도 박정희 전 대통령 묘는 거의 현충원. 거기도 갔어요? 아니 지나갔죠. 지나갔죠. 찾다가 지나가는데 엄청 크기도 하고 위치가 제일 상층부에 있고 지도를 보니까요. 비교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엔 많더라고. 또 많이 크게 해놔가지고 또 쉬는 장소 이런 것도 되게 벤치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게. 양보다 질. 그렇죠. 네. 크게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기가 막히게 된 거 어떻게 그것도 좀 약간 기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뻤습니다. 정권 교체를 했다는 거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립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는 또 이제 눈물을 글썽이고 또 굉장히 좀 제가 옆에서 이제 철없이 있다가 이 작가님을 비롯한 또 형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많은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파이프 담배도 올려드렸어요. 원래 담배 태우실 때는 다 파이프 담배 즐겨 태우셔가지고.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농사인 정청래입니다. 농업인. 네, 농업인. 네. 불펜 인증글이 대박이 났다고. 네.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읽지를 못한다고. 900몇십 개. 저는 근데 눈팅은 이제 가끔 하죠.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뭐랄까 대박난 글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썼어요? 그래 한 번 더 썼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글이냐. 그랬더니 슬기에는 한참 못 밀쳐요. 그래서 슬기가 뭐지? 그래서 제가 슬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모르냐는 거야. 모른다고. 그랬더니 레드 벨벳인가? 레벳 벨벳인가? 가수 아이돌. 멤버래요. 아이돌. 그래서 제가 레드 벨벳인가? 또 그것도 뭐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 시대에 참 아재 맞다고. 네, 아재 그렇네요. 인증. 네. 그래서 누가 링크를 막 거기서 댓글을 달아줬더라고. 네. 타고 들어갔더니 네. 아이돌 그룹의 스타더라고. 여가수. 슬기라고. 아이디는 어떻게 찾았어요? 아이디 잊어버렸었잖아. 계속 한번 해봤어요. 이것저것. 제가 쌀입이거든요. SSARIBI. 이게 이제 아이디. 이게 아이디고 그리고 일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SSARIBI 615-386 이런 것도 쓰고 또 처음에는 JUJ3도 썼어요. 아이디를. 네, 이것저것 다 넣어봤는데 하나 맞췄네요. 근데 이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수십 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해보면 안 되고 이거를
대선 전부터 제가 불펜에 글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계속. 야, 진작 찾으셨으면 대선 때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포자기 했어요. 그걸, 한 달 전에는 글이 안 된다며. 그래서 이 작가가 그랬잖아요. 저 그래서 아직 못 써요. 한 달 전에 했는데 까먹은 거야, 한 달 후에. 아, 근데 그 제도는 왜 한 거야, 이렇게? 아니, 논팅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분탕을 치는 그런 멤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선거 전에 갑자기 가입해가지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바로 막 이상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탕한 사람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봤죠. 예. 아니, 한 달 지나니까 어제 써놨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아니, 또 뭐 댓글에 뭐 이 작가도 뭐 아이디 잊었다 그러는데 그거 뭐 핸드폰 인증하면 되는데 뭐 멍청하게 뭐 이렇게 있던데 제가 그때 한 10년 전에 가입했으니까 그때 딱 일본 갔다 올 때 아마 그 같아. 그래서 핸드폰이 없었어. 아마 내가 제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했나 봐요. 핸드폰 인증도 안 되더라고. 차명으로. 차명으로. 할 때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돼. 저는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못 쓸 것 같아. 이 작가도 데리고 와라. 네. 손수도 데리고 와라. 손수는 이제 한 달 지나면 쓸 겁니다. 아까 목스 아이디? 네? 적어놨어요? 거의 핸드폰 인증 몇 개, 하면 되지 뭐. 예, 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게 열렬하게 환영해준 글인 것 같아요. 불펜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불펜? 불펜이 뭐 인터넷 그런 그 커뮤니티, 남성 커뮤니티의 거의 대표. 한 5대 커뮤니티 안에 5대 들어가죠. 커뮤니티. 예. 근데 저 뽐뿌에서 네. 야, 정충을 왜 뽐뿌를 안 오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지금 뽐뿌질하는 거야? 거기도 한번 가야 되겠네. 불펜만 가고 왜 뽐뿌를 안 오냐 이런. 네, 그래가지고 또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사과드립니다. 바람 폈습니다. MLB 팍 그 불펜에 가서 글 썼습니다. 가지고 또 딴 게 올렸더니 그 역시 또 베스트 글이 됐더구만.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시네요. 네. 그 딴 게는 제 팬카페예요. 딴 게가 딴지 일보 게시판입니다. 네. 거기도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 카페를 제 팬카페로 그냥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오유엔 인증하네요? 오유는 가끔 글 써요. 가끔 갔어요. 네. 파리쿡. 파리쿡은. 파리쿡은 잘 안 가봤어요. 파리쿡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뭐 파리쿡 장난 아니야, 거기도. 거기는 요리하는 데 아니야? 그것도 있고요. 자유 게시판에 굉장히 다양한 게 올라오고 하는데 약간 그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 많죠. 느낌이. 거의 글이 이제 여성들이 쓴 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뽐뿌 일단 가볼게요. 뽐뿌. 거기도 회원 가입해야 되나? 회원 가입해야죠. 거기도 그럼 한 달 있다 써야 돼? 그건 모르겠어. 아니 뽐뿌는 물건 사는 데 아니에요? 거기도 자유 게시판 있잖아. 다 자유에서 있으니까. 또 카페는 이종격 투기. 이종격 특이요? 이종격 투기 굉장히 커요, 거기도. 그래요? 체육 크다 그러는데 네. 그건 좀 무섭지 않나? 아니야. 그 아직 그 대부분 아재들인데. 이종격 투기.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럼 그래요? 제 연령대는 어디가 딱 맞습니까? 연령은 관계없나요? 연령 관계 없어요. 다들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하니까. 손수 변호사는 예. 딴 게는 좀 안 맞을 수 있어. 왜요? 너무 너무 어린가요? 그게 아니라 방송 용어로 부적절한데 19금이 좀 있어. 뭐 부적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순간 좋아한다고 할 뻔했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뭐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이렇게 봐봐요. 다들 재밌어요. MLB 파크 불패너 여러분, 동지 여러분. 하여튼 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지금의 어떤 여론이 어떤지도 좀 알 수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거 조선일보 기자인가요? 이거 인터넷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하나 썼죠. 이른바 이제 문바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그 들지 못한 사이트 유저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어요. 우리는 왜 넣어주지 왜 않았냐. 우리를 안 넣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딴지일보 겁니다. 아 그래? 예, 제외돼가지고 뭐 크게 반발했죠. 나도 우리도 껴달라. 조선일보는 그런 것 가지고도 왜곡하는구만. 뭐 갈라치기 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예. 이 대선 끝나면은요, 사람들이 다 기사에 주목해요. 문재인을 만든 백인, 노무현을 만든 백인. 근데 그건 기자가 쓰는 건데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나를 왜 뺐냐 하고 막 쌈나기도 하고 2002년도에 보니까 이번에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서운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거의 다 빠졌어요. 옛날에 또 잡지에서 시사인인가 거기서 친노포비아라고 네. 대표적인 걸 또 이 박사 이 작가 이재일 넣었더라고. 친노포비아에. 그 천모 기자가 쓴 거 아니야? 몰라. 그런데 우리는 또 친노들한테 완전 선거 기간에 또 이재명 빠라고 엄청나게 매우 공격받았는데 지들 마음대로 막 쓰고 있어. 세상 만사 모든 게 사필 규정이고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웃으면 복이 오니까 웃으세요. 예.
언젠가 또 진실은 드러나고. 그렇죠. 박근혜 봐. 네. 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오늘 그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오늘 우리 녹음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오늘 23일이 이제 노 대통령 8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하마을 내려갔다가 지금 막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1부에서는 글쎄요, 참여를 못할 것 같고 아마 2부에서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 갔어요. 네네. 지난주 갔다 와서 권 여사도 만나고 오셨다고? 네. 그래요. 별 말씀 안 하시던가요? 뭐 애썼다든가 뭐. 1시간 좀 넘게 만나뵀는데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겠죠.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야, 기분 좋다 하셨다면서.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노 대통령이 이걸 알 거라고. 알 거라고. 저는 못 봐가지고. 인용해 써 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인용하셨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87회 본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알바 청취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이판 괌 자유여행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은 설레임, 여행의 시작도 작은 설레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담 없는 비행거리, 맑은 공기, 반짝반짝 에메랄드빛 바다가 기다리는 여행지 사이판 괌. 일률적인 패키지 상품이 아닌 항공, 호텔, 현지 투어, 렌터카까지 원하는 품목 하나하나 맞춤 예약을 해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펼쳐지는 곳 사이판 괌으로 놀러가세요. 문의는 02-777-7233 예약 고객님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re.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네, 들으신 광고는 투어이브 광고였습니다. 괌 사이판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 청래당 당원이죠? 이분이요. 예. 투어이브 박미정 사장. 예. 문재인 대통령 광고에 나온 거 알아요? 그래요? 네. 오. 우리 청래당 핵심이잖아요. 3월 10일 날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됐다는 걸 보고 펄쩍펄쩍 뛰는 거 있잖아요. 아, 그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CF에 예. 나왔죠. 예. 괌 사이판 이외에 다른 지역도 상당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투어입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약할 때 정치 알바 듣고 문의한다라고 말해 주시면 상품권 플러스 이 작가님과 정의원님 책도 드린다고 합니다. 예, 네이버에서 투어이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막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매일 막 계약이 줄을 서나 봐요. 좋죠.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에 광고도 하고 또 연대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네, 마카산삼 광고였는데요. EJ와 청정구역에서 원래 광고를 했던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녹용입니다. 남미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마카, 또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이 들어간 좋은 제품인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몸에 좋은 13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녹용. 마카산삼 제품에 녹용까지 넣어서 업그레이드했고 또 용량까지 기존의 제품보다 67% 커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가격은 그대로라는 점인데요. 마카산삼의 업그레이드 버전 마카산삼 녹용 드시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 031-323-2559번으로 전화 거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 방송 들어가서.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2주 만에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았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이 위원회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아들이 있죠.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뭐 분노의 어떤 그런 뭐 추도사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잖아요.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정 의원님은 작년 7주기 이번 8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추도식이지만 굉장히 좀 기쁘고 좀 웃음도 만연에 띄고
또 도종환 의원의 또 추모식 읽을 때는 또 다들 또 이렇게 울고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좀 뭐랄까 좀 죄스러움에서 약간 좀 노 대통령한테 그래서 선물 하나 드렸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참여했으니까 뭔가 그동안 노 대통령 서거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노무현과 문재인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권양숙 여사의 주름살도 좀 펴졌을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떳떳하다고 그럴까? 그런 마음으로 좀 묘소를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통령 돌아가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정리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의미는 이런 걸 겁니다. 친문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고 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물론 매년 왔던 건데 뭐 굳이 또 안 올 필요 있냐. 또 안 오고 싶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꿨던 진정한 국민통합의 대통령 이런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에 깊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 이게 묘하게 시기적으로도 이번 정권 출범하고 아주 초반부에 이제 오늘 이제 8주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앞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기조로 이번 정권을 운영해 나갈지 그런 목표를 또 한번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오늘. 5.18 기념회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광주가 이제 더 이상 아픔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정신으로 승화 발전돼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거죠. 예.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추도사도 이제 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 변호사는 어떻게 네. 봉화마을에서 이렇게 추모 한번 참석해 본 적 있나요? 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봉화마을 아직 한 번도 못 갔나요? 예,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조만간 한번 갑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치를 하려면 꼭 갔다 와야 돼. 저요? 아우, 욕먹어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욕먹어요. 근데 지금 막 생각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는 봉화에 안 가고 성공한 대통령 마무리하고 오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어. 손수 변호사. 네.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너를 만나러 올게. 그동안 내가 만나고 싶은 것을 참고 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는데 더 시너지를 낼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예. 이런 마음인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막 생각이 났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성공해서 가기 위해 꼭 성공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그 전에 난 안 가겠다. 이런 네가 제대하기 전까지 나는 면회 안 가겠다 이런 건가요? 나 학원 할 때 네. 내가 학원 좀 성공하기 전에는 친구 한 명도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3년 동안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어. 친한 애들 만나서 술도 먹고 싶고. 근데 그거 참았어요. 네. 재수할 때 그런 것도 있다. 맞아. 그렇잖아. 예. 그런 마음도 있을까? 재수할 때 당구장 안 간다 이런 거잖아요. 서서 당구장이 재수했어요? 아니요. 왜 얘기한 거야? 제 친구들이 재수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런 결심했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농담으로 얘기했고요. 근데 종편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국민 통합을 위하는 마음으로 안 가겠다고 한 것이다.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면 국민 통합이 되나?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인데. 가면 국민 통합이 안 되나?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겠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논리를 아주 엉뚱한 얘기도 아닌 것 같네. 보니까 친문을 멀리하고 지금 인사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문을 중요하는 것처럼 너무 봉화마을에 가서 너무 색깔을 드러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성향과 다른 사람도 내가 품어 안겠다 하는 뜻으로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 또 하나 좀 그들의 논리라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왔잖아요. 그 사무총장이 왔나요? 네, 사무총장이 대신 왔죠. 박맹호 사무총장만 왔는데 그러면서 왜 안 갔습니까? 라고 하자. 당대표가 왜 안 갔습니까? 하자. 아니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도 야당 쪽에서 대표들 안 오는데 우리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해야 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럼 예전에는 안 그랬냐? 왜 올해만 유독 그 논리를 들이댔냐? 그렇죠. 오다가 갑자기 안 온 거죠? 이런 건데 뭐냐면 자신감 결례죠. 네. 김무성 대표도 왔다가 뭐 그렇죠. 좋은 소리 못 들었죠? 그 정치인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줄 알면서 오히려 그냥 찬물새를 맞으면 동정심도 일어나고 표에 도움이 된다 하고서 일부러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안철수 전 대표도 왔습니까? 그렇죠. 왔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가서도 안철수 뭐 우산 쓰고 막 이렇게 막 피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도 왔어요? 오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면 더 좋다. 땡큐. 오늘 국민의당 다 출동했어요. 다 출동했어요. 이러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5월 23일이 노 대통령 8주기자 그런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직 대통령 호감도를 21일과 22일 3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4.2%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 박정희가 또 20%를 넘네요. 야, 박근혜가 저 모양이 됐는데 박정희가 2등이에요? 2등이야. 박근혜가 저 모양이 됐으니까 거의 박정희 왕년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박정희가 2등이고. 근데 전직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말고 저쪽 편에서 누구 뭐 더 나은 사람이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봐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아예 없어요. 없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3등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보통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의 2위 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제가 볼 때 이 조사가 한 명을 꼽는 조사인 것 같아요. 한 전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감이냐 비호감이냐가 아니라 노 대통령으로 몰릴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합해 보면 얼추 이제 100에 가까워지거든요. 몰려서 그런가요? 몰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또 1인 2표 찍어라 그랬으면 1, 2등 그냥 별 차이 없이 했어요. 그렇죠. 또 지금 이명박이 4등인데 2.5. 뭐 여기부터는 이제 박근혜가 5등. 김영삼이 6등인데 어떻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나 이명박보다 못하지? 그러게요. 이해할 수 없네. 이거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사실은 요즘에 그 문 대통령의 어떤 개혁 의지 보여주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뭐 민정부 초기에 했던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때 엄청났었거든. 하나회 숙청이 이게 정말 꿈에서도 생각 못하는 걸 해버렸잖아요. 금융실명제, 중앙청 철거.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리 뭐 IMF가 있고 했었지만 어떻게 박근혜나 이명박보다 낮게 나오나 이해할 수가 없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떤 시민의식이 못 받아들이는 앞서 나가는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선구자죠, 선구자.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탈하게 이제 국민들과 눈높이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환호받고 다 좋아하잖아요. 언론도 당연히 뭐 다 칭찬하고 그런데 어떤 기사 보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한 이제 신문사에서 대통령의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 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M일보. 네. 문화일보야? 네. 그거 말고 또 최병렬 당시 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악담을 좀 퍼부은 적이 있고요. 소탈하고 격식 없는 게 그때만 해도 공격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야. 2004년도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모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같지 않은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그때는 이제 그 본청 앞에서 있잖아요. 계단에. 그래서 기자들하고 젊은 기자들하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같이 담배 피고 있었거든. 아니 그러면 기자들하고 같이 담배 필 수도 있는 거지. 그 앞에서. 근데 모 증진 의원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러고 가더라고. 같은 당이요? 그렇지. 기자들하고 이렇게 처신 없이 담배 피고 있냐고. 그것도 쭈그려 앉아가지고. 근데 기자들도 쭈그려 앉아서 피는데 나도 그럼 쭈그려 앉아서 피워야지.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기자들하고 어울려서 뭐 담배 피고 뭐 근데 그때는 그러더라고. 요즘에 그 우리 정청래 의원 건배사 뭘로 해요? 정권 연장. 정권장. 그러니까 이제 민주정부 3기가 출범했는데 그 정의원 말처럼 정권 연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한 번 또 5년 하고 뺏길 수는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네. 또 정권 연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정치권은 당연히 잘해야 될 거고 우리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자들은 어느 심심찮게 지금 올라오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권리당원이 됩시다. 그러면서 막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부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권리당원들이 와서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죠. 민주정당으로. 그래서 그러한 정당 민주화에 기여하는 뭐 당원이 돼서 권리당원이 돼서 활동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한 달에 1,000원이면 되죠? 네, 1,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대선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SNS를 보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딴지일보 게시판에 언론, 기사, 감시 사이트가 생길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이달의 월스트 기사, 월스트 기자 이런 걸 막 하고 링크를 걸어놓고 가서 막 댓글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기사와 기자를 감시하자 실명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앞으로 히트를 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올렸었거든요. 나는 이런 재주가 없는데 누군가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씨냐 여사냐 막 이런 막 논란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종편은 언제 또 하얀 해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를 실명으로 그거 기사를 공개하고 네티즌들이 뽑은 이달의 워스트 기자 뭐 조선일보 누구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는 거 있잖아요.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내가 진보 매체 어느 모 기자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상당히 이렇게 좀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게 좀 힘들었지 않은가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지금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1년 앞으로 온 지방선거에서 승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내고 그랬으면 미르 K재단 뭐가 나왔어도 다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도 힘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밀려버리고 뭐 특검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보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태블릿 PC 보도도 나온 거거든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나와서 막 폭탄 투하되듯이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탄핵도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 이따 2부 때 내일 편에 이제 키워드 분석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방선거가 성공하지 못한다. 예상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힘의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상대편들은 자신감을 갖고 북소리 진군의 나팔을 울리면서 공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이번 대선 못지않게 또다시 성공을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대승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선거라면.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뒤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잘해준다면 그렇죠? 지방선거 승리는 무난할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또 야당이 또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까 또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편이 언제까지 이렇게 그럼. 오져올지 모르는데 약간 변화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것 같은데 4대강 관련해서 4대강 감사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미 다 끝난 건데 왜 하냐라고 하는 논조로 어제 그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일회적인 건지 아니면 종편 쪽의 기조가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가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는 첫 번째 사안이 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제가 제 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지리멸렬,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 우리가 중심이 될래 하고서 우리를 진지 깃발 삼아서 한번 다 뭉쳐보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이 숨을 고르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어유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연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고 네. 하면 되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기국회 전에 되게 힘들어요.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쭉쭉 이렇게 밀리면서 갈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러면- 종편들도요. 감이 못 덤벼들어요. 믿는 구석이 없는데. 야, 그럼 개혁의 거의 뭐 최적기네요. 아니, 너무 좋다니까. 이런 날이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박근혜가 하도 분탕을 쳐서 네. 국민들이 웬만하면 문재인 정부 한해는 다 박수 쳐줘요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복을 타고 온 그러니까. 왕자라니까 지금. 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이렇게 복이 많을 수가 없어요. 전임자가 확 깔아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연스럽게 박근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박근혜가 드디어 구속된 이후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네.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정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손수 변호사. 네. 제가 어제 판도라 녹화를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집에 2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제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제가 9시쯤 일어났어요. 아, 네. 그리고 YTN을 틀었어. 아. 어디서 많이 들리는 목소리.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야, 어디서 그 일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아니 사람은 안 나오고 계속 똑같은 화면만 나와. 힘들었어요, 저. 예. 손수호도구만. 아침에 나가서 했어?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을 아니 축구도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는데 쉬는 시간이 1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너무 손수호에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 어디 갔어? YTN. YTN. 근데 있잖아. 같은 것도 묻고 그림도 그렇죠. 계속 반복하고. 네. 나는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오늘 트위터를 날렸지. 아, 그랬어요. 그 화면을 찍어가지고. 그럼 뭐 손수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얘기합시다. 네. 그 사복을 입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 구치소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이죠. 아니요. 아니요? 다른 옷입니다. 다른 네. 지급 받았어? 지급이 아니고요. 누가 넣어줬겠지. 네, 얼마든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벌의 옷을 이제 받아가지고 입고 재판도 나오고 했는데요. 저 재수복 네. 입지 않은 이유 뭐예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네. 네, 이게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 사항인데 네. 왜 사복을 선택했냐 말이지. 대부분의 경우에 알고도 사복을 입지 않고 그냥 수의 입고 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정심 재판장한테 동정심도 그렇죠. 좀 구하고. 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굳이 이제 사복을 입은 이유는 뭐 2가지겠죠. 첫 번째는 내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 이게 수의를 입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뭐 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또 2번째는 그런 목적 없더라도 일단 수의 입은 거를 보여준 것 자체가 좀 본인이 좀 용납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 자존심상 네. 흐트러진 모습을 참 대중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죠, 박근혜가. 없나요? 아예 없나요? 흐트러진 모습 보여준 적이 없지. 손수호 변호사의 그 해설을 들으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할까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추가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어떨까? 제가 또 감옥살이를 해봤잖아. 어제 밤새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무표정으로 나간다.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큰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머리도 내가 평상시와 똑같이 한다. 그리고 사복을 입는다. 그리고 어떠한 반응도 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판도라에서 미리 예측했어요. 직업이 뭡니까? 무직입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 그 말을 할 것이다. 제가 어제 판도라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방금 정 의원님 머리 얘기해 줬는데 네. 사실 그 올린 머리가 굉장히 어려운 머리예요. 그거는 여자 교도관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옆방에 이렇게 있다 보면 네. 또 여자 재수자들하고 친하게 돼요. 독방 있잖아요. 독방이잖아요. 독방도 여러 개 쭉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 갔다 왔다 하면서 친한 사람이 생겨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운동도 지금 혼자 혼자 고립된 곳에서 하지 한다던데? 근데 다 이렇게 안에서? 안에 다 이렇게 오다 가다가 다 만나고 또 친한 사람이 생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친한 교도관도 생기고. 올린 머리가 실핀으로 하는 건데 실핀은 이제 구치소에 반입이 안 못 되니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속 재질 안 되죠. 큰 머리핀, 플라스틱 머리핀으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 머리 집게라고 하는 걸로 근데 짚어가지고. 잘했어. 잘했더라고요. 약간 어설픈 면은 자, 있었습니다만. 구치소 네. 교도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건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방. 네? 방을 검사해요. 네. 난 좀 저보고 그럴 줄 알았어. 건방 떤다고. 전 건빵인 줄 알고. 그 건방을 하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럼 뭐 네. 무기 같은 거 뾰족한 거 이런 거 다 찾아내서 다 앞세가거든요. 건방만 안 하면 비행기도 만든다.
그리고 날아간다. 타러 간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안에 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기술자가 다 모이거든요. 라디오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다 만들어. 네? 그러면 건방만 안 하면 몇 년도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요? 좋아하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까치집 보세요. 까치 하나하나 딱 물어가지고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네. 자기 보금자리를 짓잖아요. 구치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 다 있어. 생겨. 그래요? 안에서 옛날에 담배도 피고 다 있어요. 그러다가 막 걸리고 막 벌금 물고 그걸로 막 추가 뜨고. 근데 그거는 누가 도와줬을 거예요. 혼자 못해. 자, 그럼 외향적 모습 계속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포승은 하지 않고 수갑은 찼어요. 네.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죠. 특검 때 김기춘 전 실장은 포승 안 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포승까지 했죠. 네. 이게 여성은 그러니까 수갑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여성 노약자. 네. 여성 같은 경우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연령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노인은 이제 그 포승 안 하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등은 포승 안 하고 수갑만 했고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이 아닌 건장한 남성이기 때문에 포승까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수갑은 찼잖아요. 네. 수갑 찰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박근혜가. 그 대통령이었었는데. 이제 보통 절차가 이렇거든요. 이제 그 503번이잖아요. 네. 그럼 오늘 그 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503번 출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라 이거죠. 출정. 네. 이제 검사 조사가 나갈 때는 503번 검취 이렇게 하거든요. 검사 취조. 구치소 용어입니다. 야, 취조라는 말이 되게 옛날 말이고 요즘 안 쓰는데. 네, 검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갈 때는 출정 이렇게 하고요. 운동 나갈 거니까 나와라 그러면 503번 운동 이렇게 하거든요. 이름 안 부르고. 네. 그러면 오늘 503번 출정 분명히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제 호송차를 타기 전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자 구치소니까 여자 교도관들이 다 이제 이렇게 하고 수정은 해야 됩니다. 이제 교도소에서는 수갑이랑 하고 수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정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손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포승도 묶여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상을 했을 거고 그거 몰랐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나왔을 텐데 이제 그 호송차를 타고 그 서울구치소에서 법정까지 한 1시간 정도 뭐 그 정도 걸리는데 창밖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때 묘해요. 자기는 갇혀 있고. 그렇습니다. 밖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포행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고 이감을 갈 때, 네. 이감을 갈 때 교도소로 예. 저는 이제 목포 교도소로 갔는데, 야 서울구치소부터 광주교에서 잠깐 누구 내려주고 목포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걸려요.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구만. 그러니까 이 서울이란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대나무가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 의원님은 각오했잖아요. 그렇죠. 광 가는 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대체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는 올림머리가 상징하는 게 크거든요. 나는 당당하고 나는 자존심을 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전면부인 무죄 추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올림머리와 무표정에는요. 반성과 후회 이런 표정이 없잖아요. 그냥 거의 멍 때리는 분위기잖아요. 무표정하게. 그럼으로써 본인의 우리가 보통 벼슬 그러면 닭벼슬 생각나죠. 벼슬 팔 세우는 거 있잖아요. 수탉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웠던 게 박근혜가 그 제수복을 입고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이렇게 나오면 또 동정심이 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죠. 전혀 그럴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 그 박근혜가 먼저 앉아 있고 최순실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안 쳐다보더라고. 눈길만 안 주더라고. 뭐 전혀 안 쳐다보고. 처음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 처음이죠. 이후로? 처음이죠. 그런데도 안 쳐다보더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일일비하지 않는다. 딱 작정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고 내가 죄다 이러면서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말 할 때조차도 고개 돌리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봤다. 그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세윤 부장판사도 약간 긴장했더라고. 목소리가 약간 좀 잠기고 떨리더라고. 그러면서 1, 2분 후에 피고인들이 들어올 거다
하고 나서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에 딱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근데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하면 됩니까? 아마 그런 걸 물었을 거야. 우왕좌왕하지 않는 걸 보이려고. 그런 걸 안 보이고 싶겠죠. 딱 들어오자마자 옆에 사람 교도관한테 물어요. 뭐라고 막 말을 해요. 근데 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저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묻고 그쪽으로 곧장 갑니다. 헤매지 않고 쫙 일자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정재 변호사인가요? 이경재 변호사 일어나가지고 자리 한 대를 타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경재 변호사가요? 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앉았어요. 사이에 앉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아가 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경재 변호사가 딱 먼저 일어나가지고 자리가 여기라는 걸 표현을 해주죠. 어쨌든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것 같은데 예상대로 쏟아지는 모든 혐의에 유영아 변호사는 다 부인했어요. 혐의를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입장과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고. 변호인과 이하동문. 그렇죠. 네. 가급적이면 말수를 줄인다. 네.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인정신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처음에 오면은 그 정말 그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얼굴 보면 알지만 그래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뭐 주민번호 묻고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주소 묻고 직업 묻고. 주소 물었는데 이사 가지 않았나요? 이사 갔다 그러던데. 근데 옛날 주소 대답했어요. 삼성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갔나? 새로운 주소를 못 외울 수도 있지. 저는 그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 18-1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소 묻길래. 난 거기가 지금 살고 있거든. 거주지 주소. 그 판사가 뭐라든가요? 우리는 뭐 그때 뭐 재판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최후 진술 2시간 했어요. 지금 그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이제 서울구치소. 그렇죠. 주소입니다. 네. 지금도 안 바뀌었나? 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그대로요. 산 18-1. 집어는 모르겠는데 포일동은 맞죠.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이 지금 같이 심리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측에서 별도 재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네. 피고인 측에서 왜 별도 재판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변론 병합이거든요. 변론 병합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은 법원 발간된 자료를 보면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 병합한 이유가 있죠. 공소 사실을 보니까 최순실, 박근혜 두 피고인이 거의 똑같다. 재판을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지 따로 할 이유가 없고. 따로 하면 또 증인 또 다 불러야 되고. 증인도 똑같고 증거도 똑같고 한데 왜 따로 하냐? 같이 하자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했죠. 예. 그런데 최순실 씨는 특검이 기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같이 병합하면 안 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은 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민간인일 뿐이다. 내가 왜 그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느냐라고 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방어권의 보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 재판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병합이 되어버리면은 충분히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재판에 대응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병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했는데 이거는 좀 표면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같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걸 떠나서 최순실 씨 여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악행을 여러 가지 범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뭐 범죄자로 취급이 되고 있고 뭐 모두가 또 뭐 당연히 유죄 판결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한 화면에 이제 촬영이 되고 또 재판도 같이 받고 한다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론의 병합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아니다 병합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유영아 변호사도 뭐 불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재판부로서는요. 재판을 매일 하겠다. 매일 요구하고 검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하겠다. 그런데 최대한 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검찰과 특검이 이 재판 1심 그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충분하게 시간을 끌면서 하고 싶을 텐데 또 따로따로 하면 또 같이 또 병합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병합으로 하는 것이 재판부로서는 일단 편하고 그렇죠?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따져볼 수 있고 근데 따로따로 분산해서 하면 이건 굉장히 번거롭거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병합하는 게 오히려 공동 피고인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만 볼게요. 그런데 사전에 뭐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여러 가지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약간 좀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도 짚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그 생각한 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 병합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리해서 피고인들이 병합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게 오히려 좀 반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그럼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죠? 1심이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는. 엄밀히 보면은 1심은 언제까지 선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1심에서의 그 구속 기간이 있거든요. 예. 이게 6개월입니다. 원래 2개월인데 2번 연장해서 총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판결 선고가 안 되면 구속 기간 끝나니까 일단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재판이 또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내에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사건은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구속이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구속 기간 만료도 이릅니다. 구속 6개월도.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검법에 따르면은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3개월 안에 선고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3개월을 넘었다고 해서 뭐 불법이 되거나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훈시 규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게 해서 6개월 지났는데 그런데 다른 걸로 검찰이 추가로 해가지고 네. 다시 구속영장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게 정호성이 벌써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됐나요? 초창기에 구속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10월 달에 국정농단 사건 터졌으니까. 10월인가요? 10월에 바로 구속됐어요? 제일 빨리 구속됐대 정호성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와, 반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숨가쁘게 지나갔어. 반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예, 여러 가지 일이 탄핵, 파면, 대통령 선거. 와. 그래. 하여튼 뭐 1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 의원님은 뭐 18년 예상하셨습니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최장으로 봤을 때 뭐 40몇 년까지 가능하다고 민변에서 그러던데 뭐 그렇게 갈지는 않을 거고 저는 하여튼 15년은 넘을 것 같아요. 아니 15년도 상당한 중형 아니에요? 엄청난 주행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번에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 아니 뭐 살인죄도 뭐 15년 나오는. 그렇죠. 예. 박채윤 씨가 징역 1년 선고됐고요. 그리고 또 그 남편 누구죠? 원장. 네. 김영재. 예,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죠. 네.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죄질이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중형의 기준과 실제로 판사들 그리고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중형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징역 10년만 해도 엄청난 중형이죠, 사실은. 네. 그래요. 징역 나는 2년 받았는데 네. 그건 중형이에요, 경형이에요? 의원님에게 2년이면 중형이죠. 그죠? 네. 그 국가보안법 위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 7가지 돼. 그러면 사형 내려야 돼. 저는 무기징역 생각했어요, 들어갈 때. 1심에서. 그리고 2심 가면 15년. 그러면 10년 살고 나면 네. 가석방 되겠지. 그래서 10년은 살 수도 있겠네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형량이 그거보다 낮으니까 2년 뭐 그냥 휘파람 불었죠. 아니 항의 좀 하시지.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좋으셨어요? 좋으셨어요? 약간 서운하셨어요? 아니 2년 살아니까 산 거지 그냥. 자,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재판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재판 소식이 들려오면 또 이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 차가 필요할 땐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새 차 장기 렌터카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하세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회사인 새 차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타보시고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 번호 1833-5850, 1833-5850 새 차를 파는 사람입니다. 예. 자, 다시 우리 방송으로 들어가서요. 아까 손소 변호사가 이제 4대 강행 잠깐 했지 않습니까? 지금 종편에서 평론가들이 이것 좀 아닌 거 아니냐, 뭐 정치 보복 이런 식의 아마 뉘앙스로 말한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4대 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B 측에서 벌써 발끈하고 나셨죠. 그러면서 뭐 대책 회의도 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로 입장문 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정권 때 뭐 3번이나 했는데 뭘 또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 3번이 사실은 3번 중에 2번이 MB 정권에서 했더만. 네. 횟수가 중요하지 않죠. 제대로 못했으니까 또 한 번 한다고. 자, 근데 이 3번 했는데 첫 번째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심각하다. 예. 그래서 감사원장이 경질되는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처벌된 사람은 없어요. 담합이 그렇죠.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똑똑한 건지 그걸 조언한 참모들이 똑똑한 건지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볼을 열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볼을 열어라. 그게 뭐냐면 볼을 열어요. 그럼 녹조가 이제 안 생겨. 녹조가 생기는 3가지 원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염됐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두어져 있다. 이거에다가 하나 또 있더라고. 누가 전문가가 얘기하는. 뭐 온도 이런 겁니까? 온도가 상승한다. 이 3가지가 조건이 다 맞아야 된대요. 근데 물을 흐르게 하잖아. 네. 그럼 녹조 현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요. 흐르기만 해도요. 흐르기만 하니까. 왜냐면 왜 막은 거야 도대체? 그 3가지 조건이니까.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볼을 열어라. 한 것은 뭐냐면 녹조가 이제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볼을 한 것이 녹조의 원인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볼을 만들어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생긴 게 아니다. 이 논리를 일단 깨요. 이게 가장 강력한 철판 같은 방어벽이었거든.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럼 그때 성문이 열렸을 때 우르르 들어가 다 조사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상당히 지혜롭고 문재인 정부는 디테일에 강한 정부다. 진짜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다시 한번 감사해 보는데 일단 보부터 열어. 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의 성문을 먼저 여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네.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바로 수사죠. 근데 지금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제가 근데 새 정권 초기잖아요. 네.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탁탁탁 이렇게 맞춰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4대강 문제가 불거져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검찰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윤석열 검사라든가 이 검찰총장이 제대로 뭐 또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특검을 더 잘할 수도 있어. 이게 감사원 법의 규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35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을 하는 것도 감사원의 임무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 관할 그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어요. 근데 국회는 압수수색 뭐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옥신각신 여야가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자. 그 기관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당은 무조건 맞고 야당은 하자 이렇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감사원 감사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를 합니다. 국회 요청에 의해서. 그럼 그 기관은 이제 뭐 작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형사법 위반이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까지 해서 수사를 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국회에서 이렇게 떠드는 걸 가지고 바로 인지해서 수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단 감사원 감사가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검찰에서도 미리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감사를 한 후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볼 때 가능한 게 뭐 징계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정 요구, 뭐 개선 요구, 권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미 감사를 여러 차례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만약에 감사를 진행해서 무언가가 새로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부실 감사를 했던 것도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재인데요. 이재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옛날에 감사원들이 이걸 덮었어. 그럼 내부지만 이것도 지금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나 환경부나 여기서 감사의 부실 감사의 공범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것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타쌍피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에 대해서 검찰에 이건 혐의가 있다 고발하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사원에서 일단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잖아요. 사실은 감사원도. 검찰에 넘기는 거야. 감사는 어떤 감사고 사실 4대강의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수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 의원님 보를 열어라 네. 뭐 이렇게 지시했다고도 하는데 결국은 환경 문제고 수질 문제인데 지금 문재정부에서는 향후 1년간 보를 한번 다 개방해보고 이 수질 상태 등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를 그냥 폭파 철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조를 투자한 사업인데 그거 다 없애버리면 또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물 관리에 대해서요. 수량 관리는 국토부에서 했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동안 너무 헤게모니 싸움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해. 국토부는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또. 자기 하나의 밥그릇을 잃은 거예요 지금. 자 근데 환경부에 물 수질뿐만 아니라 수량 홍수, 치수 이런 것까지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국토부의 권한을 넘겨 받은 거거든. 그러면 그동안 국토부에서 짬짬이 했거나 이런 것도 이제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은 혁명적 변화라는 거야. 이거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느 정권도 못 했대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었잖아. 근데 그걸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환경부에서 이 보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4대강 사업에 부역 부처가 국토부니까 권한을 니들은 행사하지 마. 그리고 환경부에서 해. 이렇게 되는데 이게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하면서 얼마나 핵에 망측한 짓을 했냐면 수자원공사는 수질을 관리하는 데야. 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주변을 친수구역이라고 그래. 네. 거기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수자원공사가 하는 일이야. 근데 8조 원을 줬어. 4대강. 근데 돈을 못 갚어. 국토부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친수지역 개발권을 수자원공사한테 주자. 이게 법으로 올라왔다니까. 아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낚시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 건물 막 지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그걸로 8조 원 빼가라고. 이런 핵이 망측한 짓을 MB 정권에서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까지 이런 거에 누가 또 적극 나섰고 부역했느냐. 여러 가지로 고구마 줄기가 딸겨 나오도 할 겁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이야기한 도중에 봉화 갔다 오신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끝나가는데 왔습니다. 아니 뭐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부 마무리니까 뭐 마무리 부분이니까. 봉화에 오늘 추모객 상당히 많이 오셨죠? 굉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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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의원님은 뭐 지난번에 가서도 이제 눈물도 이제 보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감회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갔으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계산된 발언. 이거 사과를 하려고 저는 갔어요. 가서 사모님이랑 이제 우리 건원 씨랑 다 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무슨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저는 전에부터 그분을 알잖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한 석 달 전, 2달 반 정도 전에 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그때 나오세요. 해서 사람들 200명, 400명씩, 300명씩 앞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나오라고 해서 말씀 듣고 그럴 때 이제 갔는데 그 봉화마을에 그 친환경 봉화쌀 이것을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저를 이제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이제 찾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제 여사님도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 처음 봤죠. 궁금해서 갔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고 집은 어떻게 졌나. 근데 그때 그 집이
그 마당을 내다보려고 이렇게 담을 낮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밖에서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비서들 다니는 게. 그래서 너무 썰렁하다고 여기 다 들여다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몇 년 지나고 이제 작년에 갔었을 때 보니까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대나무를 높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 저한테 그때 제 얘기를 듣고 거기를 높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때부터 알죠. 그래서 감옥 갔다고. 지금은 옆에 새로 집 지어가지고 이사 가셨어요. 예, 그래 가셨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냥 관광 코스 같이 사람들이 해설사들 나오고 이렇게 사전 공개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갔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두 분한테 그래서 갔고 참배하면서 옆에서 이제 쭉 그 가족들이 계셔서 이제 거기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왔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뭐 사람이 너무 많았고 뭐 제 뒤에 안철수 전 의원 계시고 옆에 박지원 씨 계시고 같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뭐 안철수 전 의원한테는 사람들이 사드 어떡할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다 축제 분위기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나비를 날리는 것도 하는데 노랑나비가 막 손에 와서 앉아서 안 나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 같이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여사님은 살이 좀 많이 빠지시고 그리고 오늘 본 문 대통령은 머리를 또 살짝 브라운 살짝 색깔이 염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하시고 하얘니까 아마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노랑머리라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근데 뭐 이제 건호 씨가 머리를 빡빡 깎아서 너무 놀랐었는데 누구지 몰라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뭐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노건호 씨 머리 깎은 건 탈모가 요즘에 좀 있다고. 원형 탈모가.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박사과정 마지막인데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예요. 공부 스트레스. 네. 다른 스트레스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깎아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릿숱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바리깡이 안 들어갈 거야 아마 예, 어렸을 때. 예. 축복받은 머릿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건호 씨도 아마 탈모 이런 건 없을 텐데 아마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인 것 같아요. 여러 군데 그렇게 그 분위기가 지금 뭐 머리가 다시 새로 왔대요.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갔는데 그 추모 이제 행사에 두 번 다 느끼는 건데 그 노무현 재단이 행사를 참 잘해요. 그 뒤에 무대 뒤로 무대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아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통령이나 가족을 찍기 위해서 기자들이 올라가는 걸 일체 막아요. 그래서 거기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앞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 이쪽 관객들이 보는데 뒤에 그 이제 산들이랑 자연을 보라고 그리고 그 아나운서도 너무 잘하고요. 작년에도 했던 친구인데. 박혜진 아나운서. 네, 너무 잘해요. 아, 그 MBC 그분요? 네, 맞아. 전 MBC 아나운서. 너무 잘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작년에도 그렇게 잘하더니 올해도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그리고 재단 행사인데 오늘 이제 공연이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한동준 씨가 나와서 그 친구를 부르는데 김민기 친구를 부르는데 너무 좋았어요. 내가 고2 때 나온 그 노래인데 그것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도종환 의원 또 울렸죠? 지난번 같이 울진 않았어요. 지난번은 진짜 아니 제가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엄청 우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겠어요 도종환 의원한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계신데 솔직히 공약을 하나 깬 게 있다. 아니 국민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한다고 공약해놓고 왜 5.18 때 그렇게 기념사하면서 눈물을 많이 빼게 하더니 이번엔 도종환 의원 이렇게 울리냐 사람들을 눈물을 닦아도 모자란 판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뭔 말인가 그러더라고 도종환 의원이. 근데 막 웃더라고. 근데 정말 그 많이 본인이 쓴 시죠. 네. 본인이 자작시를 하면서 이제. 근데 너무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 광화문에서 나중에 제대로 읽지를 못하더라고. 본인이 오늘 울진 않았는데 관객들이 울었다며. 그 관객들이 우는데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원작자가 시를 낭독하니까 저렇게 멋지구나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에 우리 당에 도종환 같은 시인이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뭐 오늘 선물로서 한번 나가봤다니까. 네. 조만간 한번 봉화마을 참배합시다. 꼭 한번 가서 좀 인사드리고 저는 저희 와이프 봉화마을에서 처음 만났어요. 한 번도 아직. 진짜요? 봉화마을에서 안 갔다며 봉화마을. 아니 참배를 안 했다. 봉화마을을 갔었는데 아니 내가 참배를 안 한 거는
정권 교체하기 전에는 안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봉화마을 가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가서 합시다. 같이 가시죠. 네, 가서. 네. 근데 저는 하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국립묘지에 모든 대통령이 다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만 지금 봉화에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저는 뭐 봉화에 계신 것도 나름. 아니 근데 이게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지방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퇴임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은 노 대통령밖에 없어요. 다 서울에 살았다고. 그래서 난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봤거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냥 고향에 이제 계시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 현충원에 못 가신 게 아니라 안 가신 거니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안철수 그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니기 힘드니까. 뭐야?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지금 모신 그 장소라든지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거 글은 시정복 선생님 살아 계셨을 때 그 쓰셨고 그 요즘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경남고등학교 동기라는 그 승효상이라는 건축가 뭐 우리나라 원탑이죠. 이 양반이 그걸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이트가 너무 좋아요. 뒤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충원을 가보면은 그 옛날식의 그 무덤들인데 옛날 왕들 무덤 했던 것 같이 양쪽에 이게 뭐 세워놓고. 크게 이렇게. 근데 모스크바의 국립묘지를 가보면 공원인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옐친이 막 돌아가시고 가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묘를 묘를 안 쓰고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옐친의 묘를 디자인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디자인 나오면은 이제 그 옮긴다는데 항상 그 모스크바의 그 모스크바 국립묘지에는 그 돌아가신 분 앞에 동상이나 그 상징물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그 문학의 나라라서 그런지 러시아라서 그런지 굉장히 서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이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하얀 대리석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개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개밥을 주고 있는 모습이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가장 그 서사적인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 줄 만한 그런 그 조각과 함께 있고 어떤 데 부조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모스크바 가보시면 국립묘지를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 옐친의 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현충원 가보면 자리도 좋고 다 그런데 막 너무 권위적으로 옛날에 왕릉 해놨듯이 여기저기 축대 쌓아놓고 그냥 무성의하거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 묘역이 너무 멋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거기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참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뭔가 아니, 꼭 돌아가신 날짜 아니어도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주말이라도 가면 좋잖아요. 예. 살아계실 때도 사람들이 몇백 명씩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가 사람들 오늘 보면서 뭐 차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길을 넓혀야 된다는데 저는 안 넓히고 이대로 그냥 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길을 걸어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동네도 좀 활성화시키고 저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 의원님도 정치 은퇴하시면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저요? 서울에 계시지 말고. 당연하죠. 예. 농사 짓고. 네. 예. 유유자적하게. 저희 집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집을 부셔놨어요. 네. 우리 집이 108평. 내가 태어난 집이. 시골에는 작은 거야. 시골은 작은 거예요. 시골은. 시골은 보통 200평, 300평 막 그래. 부럽습니다. 우리 처갓집은요 800평이에요. 800평이요? 시골은 다 그래봤자 서울 땅값 10평도 안 돼. 아니 넓잖아요. 넓으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처갓집은 좀 부자야. 그러니까 그 부럽습니다. 쫙 잔디가 깔려 있어. 무슨 멋진 펜션 같아. 근데 너무 자랑하시는 우리 집은 거니까. 있잖아요. 무슨 옥수수 심고 막 그래놨어. 108평에. 네. 근데 앞에 개울이 있고 산이 있어요. 좋네. 좁아. 뒤에 또 산이 있고 완전히 그 하늘만 동그랗게 보이는. 하여튼 내려가세요 고향으로. 누가 살아요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근데 무슨 집이라 그래? 집을 부셔놨다니까. 집터. 그 옆에 이제 작은아버지 살아계시고. 형님들 계시잖아 다. 대전에 살고 계시지. 소녀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죠. 명동.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우리 이렇게 놀렸는데 서울애들. 뵙기 힘든 서울 토박이. 우린 서울이에요. 자, 하여튼 뭐 봉화마을 대단히 수고롭게 다녀오셨고 혹시 사대강에서 할 말 있으세요? 뭐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럼 환경에 대해서 감히. 그 우리 지금 마포에 밤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게 금강산 같이 생겼던 섬이래요. 이렇게 앞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이 병풍 같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 2개가 있었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여기 분들이 그러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었대요. 강에 이렇게 2개가 바위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 중학생 때 여기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여자애들 데리고 가서 놀고 그랬대요. 요 뒤로 이렇게 그런 바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1973년에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왜요? 근데 그때 핑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데 핑계로는 유속에 방해가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속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걸 폭발시켰는데 내심 원래 뜻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돌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여의도에 그 윤중로에 축대를 쐈대 이 돌을 갖고. 그래서 이 섬을 없애버렸어요. 폭발을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네. 밑에 뿌리가 남아 있었잖아. 왜 사람들 전 빼면은 그때는 없어지고 네. 나중에 더 큰 게 네. 나오잖아. 이게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 밑에 그 뿌리에 이 흙들이 쌓여가지고 그때 그 돌보다 5-6배가 되는 큰 모래밭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모래가 있어 다시 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 섬이. 예. 흑섬이니까. 예. LG의 그 구자경 회장 동생 구본무 아들 구본무 회장님이 그 새를 좋아한대요. 근데 새 좋아하는 사람 버드서처라 해서 탐조인들이 있거든. 그럼 거기 쌍둥이 빌딩에서 이 망원경을 놓고서는 여기 새들이 누가 와서 노는지를 이렇게 이 강에 있는 새들을 봤는데 거기에 그 나무가 없으니까 새들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몇 천만 원인가를 줘서 거기다 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밤섬에 없어진 섬이 훨씬 자연이 원수를 갚은 거야. 훨씬 더 큰 섬이 돼가지고. 철새 도래지. 거기서 이제 이걸 심었는데 이제 그때 그 폭파시키면서 사람들 다 내보냈잖아. 창전동으로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나서 거기가 철새 낙원이 된 거예요. 아무도 처음 듣는 얘기네. 역시 서울 토박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4대강을 보면요. 이 자연을 거스리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것이 다 마지막에 다시 원위치가 될 땐 더 무섭게 돌아간다는 거지. 아니 제가 인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고등학교를 인천 중에서 제일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길 하나만 건너가면 김포 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아라뱃길. 네. 와. 물론 돈 많이 들어가지고 쫙쫙 뻗게 해놨어요. 자전거 타기는 좋아요. 그런데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인천 사람들 지나가면서 또 인천 자주 가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그랬는데 정말 지금 얼마 전에 가봤는데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도 없지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찾을 수가 없는 유령이에요. 유령.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개장식이었나?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갔다가 빈 컨테이너 세워놓고만 했잖아요. 거기다가 야적장에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의 논리예요. 건설의 사장 출신이라 건설 논리 갖고 건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파헤쳐가지고 가장 큰 공사를 만들어낸 게 그런 엉뚱한 공사를 해서 자연을 거슬리는 그런 짓을 한 거죠. 밤섬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게요. 그 마을에서 살았던 분들이 우리 동네에 지금 살고 계세요. 밖에 나와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와우 아파트 알죠? 예. 그 밑으로 다 이주를 시켰거든요. 창전동. 근데 그분들이 이제 증언도 하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생겼다. 걸어 다녔어요. 징검다리 놓고. 그 마을이 있었거든. 몇 집 있었던데 배를 짓는 집들이 있었대. 마을이 있었는데. 목수들이. 근데 이제 아까 손혜원 의원 말씀하신 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섬이 자란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밤섬은 매년 자라요. 자라. 흙이 지금요? 쌓여가지고. 지금. 매년 넓어져요. 커지고. 넓어져. 퇴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서강대교 밑에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마포대교 쪽에서 물이 떠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쌓이기 시작해. 그래서 몇 년 있으면 마포대교 밑에까지 섬이 확장이 됩니다. 야. 옛날에 바위섬일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위를 이제 하고 밑에서 흙들이 자꾸 쌓이니까. 네.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섬이 지금 계속 영토 확장 중이야. 커져요. 와우. 저기 남한강 같은 데 있는 섬들도 커져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다리에서 내려오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서강대기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그런 거 생길지도 몰라요. 그건 그대로 둬야 돼. 철새들이 살게 해줘야 돼.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요. 가요.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이게 재지내고 그래요. 소연의 의원은 이제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제 고향 안동에 이제 퇴계 선생 사실은 나중에 이제 후학 양상한다고 도산서원도 짓고 했잖아요. 거기 마을 보면 퇴계 선생이 이제 산책하는 산책로도 있고 옆에 이제 강도 이제 흘러가요. 지류지 낙동강이 지류인데 청량산 뒤로 올라가면 이게 굽이굽이 치는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S자 형태로 이렇게 정말 이뻐. 정말 멋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4대강처럼 일직선으로 깎아가지고 이랬으면 이게 뭐야? 근데 지금 그 4대강을 MB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강을. 다. 강이 굽이굽이 쳐야 강이지. 어떻게 일직선으로 하는 게 강이야. 아라뱃길 쫙 뻗었어요. 끝없이 뻗었어요, 진짜. 헝가리에 가잖아요. 안동 하이마을 있잖아요. 그 물줄기하고 똑같은 데가 있다. 너무 놀랐어요. 물돌이돌 이렇게 돌아가게. 네, 돌아가는데 하이마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회잖아. 헝가리가. 근데 그 위에 올라가봐 산에 올라가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좀 그대로 두는 게 후손들을 아니 위해서. 그게 겸손한 거야. 자연에 겸손해야 돼.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우리 맘대로 인간이 어떻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밤섬 보면서 그게 두렵더라고. 아니 뭐 지난주에 손혜원 의원 또 오랜만에 복귀하셔가지고 그 김정숙 여사 에피소드를 재미나게 해서. 안돼 그런 거 하지 말라. 아니 오늘도 재미난 에피소드 얘기했어. 제가 그 모든 기자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화로 이제 나와서 그런 거 얘기해달라는 좋지 않아요. 그건 뭐 제가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전화도 안 한다. 우리가 일단 그냥 두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놀지 못한다,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해서 섭섭해할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그 대신 나는 너네들하고 주말이면 놀아줄게. 가끔씩. 근데 영부인한테는 하지 말자. 그리고 본인이 외롭거나 이러면 우리가 자기가 요청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놀아주자. 그러고 말았어요. 뭐 청와대로 한번 친구도 초청해도 되죠 뭐. 그럼 그것도 사실 일단은 하지 마라.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단은 지금 이게 다 공인으로 우리가 지금 친구를 뺏긴 거지. 그렇죠? 내놓은 거죠. 우리가 그 친구가 너 친구인데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사실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없는 셈 치고 모르는 셈 치고 그냥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정치 알아바꾼다. 87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하루 쉬었다가 내일 88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88회 정청래 키워드 분석은 국정철학 청문회 맞나요? 네. 네. 국정철학 청문회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국정철학하고 청문회? 네. 두 개? 자, 세 분 수고하셨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8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정 멤버 소개합니다. 손소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우리 저 EJ 팀과 함께 손소 변호사 DJ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동작동 국립현충원. 그렇죠?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의미를 잘 모르고 갔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좀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에 또 참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참 과거에 얼마나 이제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든 일을 겪으셨을지 그런 생각이 좀 났고요. 또 이동영 작가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이 김대중 대 김영삼. 그 책을 보면은 정말 그 인생 역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참배하는 동안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사실 DJ의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또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안 왔을 수도 있으니까 다들 또 방명록에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손소 변호사 뭐라고 썼어요? 그게 좀 할 말이 있는 게. 그게 뭐라고 썼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서민을 위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쓰기 전에 방명록 쓰기 전에 이 작가님 쓰셨고 또 이제 이재의 또 이 박사님 따고 세작 형님하고 또 썼잖아요. 저는 되게 열심히 막 한참을 쓰는 것처럼 보이길래 되게 길게 쓴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생각하느라고. 마땅하게 누가 떠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더니 별로 안 쓰셨어요. 네, 다 짧게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써야 되나. 즉흥적으로 썼는데 쓰고 보니까 약간 좀 낯간지럽긴 한데 그 무의식 중에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게 저의 속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서민을 위해 살아야죠. 손수 변호사 네. 앞으로 두 번째 갈 때 이렇게 쓰세요. 네. 당신의 절룩거리는 다리 때문에 네.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똑바로 걷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세요 좀.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이 박정희 묘사하고 비교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작았어. 위치도 박정희 전 대통령 묘는 거의 현충원 거기도 갔어요? 아니 지나갔죠. 지나갔죠. 찾다가 지나가는데 엄청 크기도 하고 위치가 제일 상층부에 있고 지도를 보니까요. 뭐 비교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엔 많더라고. 아니 또 많이 크게 해놔가지고 또 쉬는 장소 뭐 이런 것도 되게 벤치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게. 양보다 질. 그렇죠. 예. 크게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기가 이렇게 된 거 어떻게 그래도 좀 약간 기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뭐 기뻤습니다. 정권 교체를 했다는 거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립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는 또 이제 눈물을 글썽이고 또 굉장히 좀 제가 옆에서 이제 철없이 있다가 그 이 작가님을 비롯한 또 형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많은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파이프 담배도 올려드렸어요. 원래 담배 태우실 때는 다 파이프 담배 즐겨 태우셔가지고.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농사인 정청래입니다. 농업인. 네, 농업인. 네. 불펜 인증글이 대박이 났다고. 네.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읽지를 못한다고. 900몇십 개. 저는 근데 눈팅은 이제 가끔 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뭐 좀 뭐랄까 대박난 글인지를 몰랐어요. 그래 한 번 더 썼어요? 그래 한 번 더 썼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글이냐. 그랬더니 슬기에는 한참 못 밀쳐요. 그래서 슬기가 뭐지? 그래서 제가 슬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모르냐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레드 벨벳인가? 레벳 벨벳인가? 하여튼 뭐 가수 아이돌. 멤버래요. 아이돌. 그래서 제가 레드 벨벳인가? 또 그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 시대 참 아재 맞다고. 네, 아재 인증. 네. 그래서 누가 링크를 막 거기서 댓글을 달아줬더라고. 네. 타고 들어갔더니 네. 아이돌 그룹의 스타더라고. 여가수. 슬기라고. 아이디는 어떻게 찾았어요? 아이디 잊어버렸었잖아. 계속 한번 해봤어요. 이것저것. 제가 쌀입이거든요. SSARIBI. 이게 이제 아이디. 이게 아이디고 그리고 이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SSARIBI 615-386 이런 것도 쓰고 또 처음에는 JUJ3도 썼어요. 아이디를. 야, 이것저것 다 넣어봤는데 하나 맞췄네요. 근데 이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수십 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해보면 안 되고 이거를 대선 전부터 제가 불펜에 글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계속. 야 진작 찾으셨으면 대선 때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포자기 했어요. 그걸 한 달 전에는 글이 안 된다며. 그래서 이 작가 그랬잖아요. 저 그래서 아직 못 써요. 한 달 전에 했는데 까먹은 거야. 한 달 후에. 근데 그 제도는 왜 한 거야 이렇게? 아니 눈팅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분탕을 치는 그런 멤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선거 전에 갑자기 가입해가지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바로 막 이상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탕한 사람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봤죠. 예. 아니 한 달 지나니까 어제 써놨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아니 또 뭐 댓글에 뭐 이 작가도 뭐 아이디 잊었다 그러는데 그거 뭐 헤드폰 인증하면 되는데 뭐 멍청하게 뭐 이렇게 있던데 제가 그때 한 10년 전에 가입했으니까 그때 딱 일본 갔다 올 때 아마 그래서 핸드폰이 없었어. 아마 내가 제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했나 봐요. 핸드폰 인증도 안 되더라고. 차명으로. 할 때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돼. 저는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못 쓸 것 같아. 이 작가도 데리고 와라. 네. 손수도 데리고 와라. 손수는 이제 한 달 지나면 쓸 겁니다. 아까 목사 아이디? 네? 적어놨어요? 거의 뭐 핸드폰 인증 몇 개, 하면 되지 뭐. 예, 제가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게 열렬하게 환영해준 글인 것 같아요. 불펜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불펜이 뭐 인터넷 그런 그 커뮤니티, 남성 커뮤니티의 거의 대표. 한 5대 커뮤니티 안에 5대 들어가죠. 예. 근데 저 뽐뿌에서 야, 정청래 왜 뽐뿌를 안 오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의원님 책도 드린다고 합니다. 예. 네이버에서 투어이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막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매일 막 계약이 줄을 서나 봐요. 좋죠.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에 광고도 하고 또 연대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네, 마카산삼 광고였는데요. EJ와 청정구역에서 원래 광고를 했던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녹용입니다. 남미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마카, 또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이 들어간 좋은 제품인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몸에 좋은 13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녹용. 마카산삼 제품에 녹용까지 넣어서 업그레이드 했고 또 용량까지 기존의 제품보다 67% 커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가격은 그대로라는 점인데요. 마카산삼의 업그레이드 버전 마카산삼 녹용 드시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 031-323-2559번으로 전화 거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 방송 들어가서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2주 만에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았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이 위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아들이 있죠.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뭐 분노의 어떤 그런 뭐 추도사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뭐 완전히 이제 바뀌었잖아요.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정 의원님은 작년 7주기, 이번 8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추도식이지만 굉장히 좀 기쁘고 좀 웃음도 만연에 띄고 또 도종환 의원의 또 추모식 읽을 때는 또 다들 또 이렇게 울고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좀 뭐랄까 좀 죄스러움에서 약간 좀 노 대통령한테 그래서 선물 하나 드렸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참여했으니까 뭔가 그동안 노 대통령 서거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노무현과 문재인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권양숙 여사의 주름살도 좀 펴졌을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떳떳하다고 그럴까? 그런 마음으로 좀 묘소를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통령 돌아가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정리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의미는 이런 걸 겁니다. 친노만의 친문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고 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물론 매년 왔던 건데 뭐 굳이 또 안 올 필요 있냐. 또 안 오고 싶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꿨던 진정한 국민통합의 대통령 이런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에 깊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 이게 묘하게 시기적으로도 이번 정권 출범하고 아주 초반부에 이제 오늘 이제 8주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앞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기조로 이번 정권을 운영해 나갈지 그런 목표를 또 한번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오늘. 5.18 기념회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광주가 이제 더 이상 아픔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정신으로 승화 발전돼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거죠. 예.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 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추도사도 이제 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 변호사는 어떻게 네. 봉화마을에서 이렇게 추모 한번 참석해 본 적 있나요? 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봉화마을 아직 한 번도 못 갔나요? 예,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조만간 한번 갑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치를 하려면 꼭 갔다 와야 돼. 저요? 아우 욕먹어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욕먹어요. 근데 지금 막 생각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는 봉화에 안 가고 성공한 대통령 마무리하고 오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어. 손수 변호사. 네.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너를 만나러 올게. 그동안 내가 만나고 싶은 것을 참고 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는데 더 시너지를 낼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이런 마음인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막 생각났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공해서 가기 위해 꼭 성공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그 전에 난 안 가겠다. 이런 네가 제대하기 전까지 나는 면회 안 가겠다 이런 건가요? 학원 할 때 네. 내가 학원 좀 성공하기 전에는 친구 한 명도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3년 동안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어. 친한 애들 만나서 술도 먹고 싶고. 근데 그거 참았어요. 재수할 때 그런 것도 있다. 맞아. 그렇잖아. 예. 그런 마음도 있을까? 재수할 때 당구장 안 간다 이런 거잖아요. 선수 당구장이 재수했어요? 아니요. 왜 얘기한 거야? 제 친구들이 재수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런 결심했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농담으로 얘기했고요. 근데 종편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국민 통합을 위하는 마음으로 안 가겠다고 한 것이다.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면 국민 통합이 되나?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인데. 가면 국민 통합이 안 되나?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겠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논리로는 아주 엉뚱한 얘기도 아닌 것 같네. 보니까 친문을 멀리하고 지금 인사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문을 중요하는 것처럼 너무 봉화마을에 가서 너무 색깔을 드러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성향과 다른 사람도 내가 품어 안겠다 하는 뜻으로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 또 하나 좀 그들의 논리라면 궁금하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왔잖아요. 그 사무총장이 왔나요? 네, 사무총장이 대신 왔죠. 박맹우 사무총장만 왔는데 그러면서 왜 안 갔습니까? 라고 하자. 당대표가 왜 안 갔습니까? 하자. 아니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도 야당 쪽에서 대표들 안 오는데 우리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해야 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예전에는 안 그랬냐? 왜 올해만 유독 그 논리를 들이댔냐? 그렇죠. 오다가 갑자기 안 온 거죠. 이런 건데 뭐냐면 자신감 결례죠. 네. 김무성 대표도 왔다가 그렇죠. 좋은 소리 못 들었죠? 그 정치인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줄 알면서 오히려 그냥 찬물새를 맞으면 동정심도 일어나고 표에 도움이 된다 하고서 일부러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안철수 전 대표도 왔습니까? 그렇죠. 왔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가서도 안철수 우산 쓰고 막 이렇게 막 피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도 왔어요? 오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면 더 좋다. 땡큐. 오늘 국민의당 다 출동했어요. 다 출동했어요. 이러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5월 23일이 노 대통령 8주기사 그런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직 대통령 호감도를 21일과 22일 3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4.2%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 박정희가 또 20%를 넘네요. 야, 박근혜가 저 모양이 됐는데 박근혜가 2등이에요? 2등이야. 박근혜가 저 모양이 됐으니까 거의 박정희 왕년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박정희가 2등이고. 근데 전직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말고 저쪽 편에서 누구 더 나은 사람이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봐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아예 없어요. 없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3등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보통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의 2위 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제가 볼 때 이 조사가 한 명을 꼽는 조사인 것 같아요. 한 전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이냐 비호감이냐가 아니라 노 대통령으로 몰릴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합해 보면 얼추 이제 100에 가까워지거든요. 몰려서 그런가 몰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1인 2표 찍어라 그랬으면 1, 2등 그냥 별 차이 없이 했어요. 그렇죠. 또 지금 이명박이 4등인데 2.5. 여기부터는 박근혜가 5등. 김영삼이 6등인데 어떻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나 이명박보다 못하지? 그렇죠. 이해할 수 없네. 이거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사실은 요즘에 그 문 대통령의 어떤 개혁 의지 보여주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민정부 초기에 했던 그게 떠오르더라고. 근데 엄청 났었거든. 하나의 숙청이 이게 정말 꿈에서도 생각 못하는 걸 해버렸잖아요. 금융실명제, 중앙청 철거.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리 IMF가 있고 했었지만 어떻게 박근혜나 이명박보다 낫게 나오나 이해할 수가 없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떤 시민의식이 못 받아들이는 앞서 나가는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선구자죠, 선구자.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탈하게 이제 국민들과 눈높이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환호받고 다 좋아하잖아요.
언론도 당연히 뭐 다 칭찬하고 그런데 어떤 기사 보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한 이제 신문사에서 대통령의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 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M일보. 네. 문화일보야? 네. 그거 말고 또 최병렬 당시 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악담을 좀 퍼부은 적이 있고요. 토탈하고 격식 없는 게 그때만 해도 공격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야. 2004년도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모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같지 않은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그때는 이제 그 본청 앞에서 있잖아요. 계단에. 그래서 기자들하고 젊은 기자들하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같이 담배 피고 있었거든. 아니 그러면 그 기자들하고 같이 담배 필 수도 있는 거지. 그 앞에서. 근데 모 증진 의원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러고 가더라고. 같은 당이요? 그렇지. 기자들하고 이렇게 처신 없이 담배 피고 있냐고. 그것도 쭈그려 앉아가지고. 아니 근데 기자들도 쭈그려 앉아서 피는데 나도 그럼 쭈그려 앉아서 피워야지.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자들하고 어울려서 뭐 담배 피고 뭐 근데 그때는 그러더라고. 요즘에 그 우리 정청래 의원 건배사 뭘로 해요? 정권 연장. 정권 연장. 그러니까 이제 민주정부 3기가 출범했는데 그 정의원 말처럼 정권 연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번 또 5년 하고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네. 또 정권 연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정치권은 당연히 잘해야 될 거고 우리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자들은 어느 심심찮게 지금 올라오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권리당원이 됩시다. 그러면서 막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부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권리당원들이 와서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죠. 민주정당으로. 그래서 그러한 정당 민주화에 기여하는 뭐 당원이 돼서 권리당원이 돼서 활동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한 달에 1,000원이면 되죠? 네, 1,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대선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SNS를 보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딴지일보 게시판에 언론, 기사, 감시 사이트가 생길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이달의 월스트 기사, 월스트 기자 이런 걸 막 하고 링크를 걸어놓고 가서 막 댓글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기사와 그좀 뽐뿌질하는 거야? 거기도 한번 가야 되겠네. 불패만 가고 왜 뽐뿌를 안 오냐 이런. 네, 그래가지고 또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사과드립니다. 바람 폈습니다. MLB 팍 그 불펜에 가서 글 썼습니다. 가지고 또 딴 게 올렸더니 그 역시 또 베스트 글이 됐더구만.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시네요. 네. 그 딴 게는 제 팬카페예요. 딴 게가 딴지일보 게시판입니다. 네. 거기도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 카페를 제 팬카페로 그냥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오유는 인증 안 해요? 오유는 가끔 글 써요. 가끔 갔어요. 네. 파리쿡. 파리쿡은 잘 안 가봤어요. 파리쿡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파리쿡 장난 아니야 거기도. 거기는 요리하는 데 아니야? 그것도 있고요. 자유 게시판에 굉장히 다양한 게 올라오고 하는데 약간 그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 많죠. 느낌이. 거의 글이 이제 여성들이 쓴 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뽐뿌 일단 가볼게요. 뽐뿌. 거기도 회원 가입해야 되나? 회원 가입해야죠. 거기도 그럼 한 달 있다 써야 돼?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뽐뿌는 물건 사는 데 아니에요? 거기도 자유 게시판 있잖아. 다 자유에서 있으니까. 그렇구나. 또 카페는 이종격 투기. 이종격 투기요? 이종격 투기 굉장히 커요 거기도. 그래요? 체육 크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좀 무섭지 않나? 아니야. 아직 그 대부분 아재들인데 이종격 투기.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럼 제 연령대는 어디가 딱 맞습니까? 연령은 관계없나요? 연령은 관계 없어요. 다들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하니까. 손수 변호사는 예. 딴 게는 좀 안 맞을 수 있어. 왜요? 너무 어린가요? 그게 아니라 방송 용어로 부적절한데 19금이 좀 있어. 부적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순간 좋아한다고 할 뻔했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뭐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이렇게 봐봐요. 다들 재밌어요. MLB 파크 불패너 여러분, 동지 여러분. 하여튼 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지금의 어떤 여론이 어떤지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조선일보 기자인가요? 이거 인터넷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하나 썼죠. 이른바 이제
문바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그 들지 못한 사이트 유저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어요. 우리는 왜 넣어주지 않았냐. 왜 우리를 안 넣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딴지일보 겁니다. 아 그래? 예, 제외돼가지고 뭐 크게 반발했죠. 나도 우리도 껴달라. 조선일보는 그런 것 가지고도 왜곡하는구만. 뭐 갈라치기 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이 대선 끝나면은요, 사람들이 다 기사에 주목해요. 문재인을 만든 백인, 노무현을 만든 백인. 근데 그건 기자가 쓰는 건데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나를 왜 뺐냐 하고 막 쌈나기도 하고 2002년도에 보니까 이번에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서운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거의 다 빠졌어요. 옛날에 또 잡지에서 시사인인가 거기서 친노포비아라고 네. 대표적인 걸 또 이 박사 이 작가 이재일 넣었더라고. 친노포비아에. 그 천모 기자가 쓴 거 아니야? 몰라. 그런데 우리는 또 친노들한테 완전 선거 기간에 또 이재명 빠라고 확 엄청나게 매우 공격받았는데 지들 마음대로 막 쓰고 있어. 세상 만사 모든 게 사필 규정이고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웃으면 복이 오니까 웃으세요. 예. 언젠가 또 진실은 드러나고. 그렇죠. 박근혜 봐. 네. 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오늘 그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오늘 우리 녹음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오늘 23일이 이제 노 대통령 8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하마을 내려갔다가 지금 막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1부에서는 글쎄요. 참여를 못 할 것 같고 아마 2부에서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 갔어요. 네네. 지난주 갔다 와서 권 여사도 만나고 오셨다고? 네. 그래요. 별 말씀 안 하시던가요? 애썼다든가 뭐 1시간 좀 넘게 만나뵀는데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겠죠.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야 기분 좋다 하셨다면서.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노 대통령이 이걸 할 거라고. 할 거라고. 저는 못 봐가지고 인용해서 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인용하셨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87회 본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알바 청취고객님 안녕하세요. 사이판, 괌, 자유여행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은 설레임, 여행의 시작도 작은 설레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담 없는 비행거리, 맑은 공기, 반짝반짝 에메랄드빛 바다가 기다리는 여행지 사이판, 괌. 일률적인 패키지 상품이 아닌 항공, 호텔, 현지 투어, 렌터카까지 원하는 품목 하나하나 맞춤 예약을 해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펼쳐지는 곳 사이판 괌으로 놀러가세요. 문의는 02-777-7233 예약 고객님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네, 들으신 광고는 투어이브 광고였습니다. 괌 사이판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 청래당 당원이죠? 이분이요. 예. 투어이브 박미정 사장. 예. 문재인 대통령 광고에 나온 거 알아요? 그래요? 네. 오. 우리 청래당 핵심이잖아요. 3월 10일 날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됐다는 걸 보고 펄쩍펄쩍 뛰는 거 있잖아요. 아, 그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CF에 예. 나왔죠. 예. 괌 사이판 이외에 다른 지역도 상당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투어입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약할 때 정치 알바 듣고 문의한다라고 말해 주시면 상품권 플러스 이 작가님과 기자를 감시하자. 실명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앞으로 히트를 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올렸었거든요. 나는 이런 재주가 없는데 누군가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씨냐 여사냐 막 이런 막 논란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종편은 언제 또 하얀 해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를 실명으로 그거 기사를 공개하고 네티즌들이 뽑은 이달의 워스트 기자 뭐 조선일보 누구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는 거 있잖아요.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내가 진보 매체 어느 모 기자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상당히 이렇게 좀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게 좀 힘들었지 않은가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지금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1년 앞으로 온 지방선거에서 승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내고 그랬으면 미르 K재단 뭐가 나왔어도 다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도 힘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밀려버리고 뭐 특검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보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태블릿 PC 보도도 나온 거거든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나와서 막 폭탄 투하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탄핵도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 이따 2부 때 내일 편에 이제 키워드 분석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방선거가 선거하지 못한다. 예상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힘의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상대편들은 자신감을 갖고 북소리 진군의 나팔을 울리면서 공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이번 대선 못지않게 또다시 성공을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대승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선거라면.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뒤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잘해준다면 그렇죠? 지방선거 승리는 할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또 야당이 또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까 또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편이 언제까지 이렇게 오종일지 모르는데 약간 변화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것 같은데 4대강 관련해서 4대강 감사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미 다 끝난 건데 왜 하냐라고 하는 논조로 이제 그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일회적인 건지 아니면 종편 쪽의 기조가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가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는 첫 번째 사안이 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제가 제 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지리멸렬,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 우리가 중심이 될래 하고서 우리를 진지 깃발 삼아서 한번 다 뭉쳐보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이 숨을 고르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어휴,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연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고 네. 하면 되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기국회 전에 되게 힘들어요.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쭉쭉 이렇게 밀리면서 갈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종편들도요. 감이 못 덤벼들어요. 믿는 구석이 없는데. 야, 그럼 개혁의 거의 뭐 최적기네요. 아니, 너무 좋다니까. 이런 날이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박근혜가 하도 분탕을 쳐서 네. 국민들이 웬만하면 문재인 정부 한해는 다 박수 쳐줘요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네. 복을 타고 온 그러니까 왕자라니까 지금 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이렇게 복이 많을 수가 없어요. 전임자가 확 깔아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박근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박근혜가 드디어 구속된 이후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네.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정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손수 변호사. 네. 제가 어제 판도라 녹화를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집에 2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제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제가 9시쯤 일어났어요. 아, 네. 그리고 YTN을 틀었어. 아. 어디서 많이 들리는 목소리.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야, 어디서 그 일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아니, 사람은 안 나오고 계속 똑같은 화면만 나와. 힘들었어요, 저. 예. 손수호도구만. 아침에 나가서 했어?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을 아니 축구도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는데 쉬는 시간이 1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손수호에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 어디 갔어? YTN. YTN. 근데 있잖아.
같은 것도 묻고 같은 것도 묻고 그림도 그렇죠. 계속 반복하고. 네. 나는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오늘 트위터를 날렸지. 아, 그랬어요. 그 화면을 찍어가지고. 그럼 뭐 손소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얘기합시다. 네. 그 사복을 입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치소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이죠. 아니요. 아니요? 다른 옷입니다. 다른 네. 지급 받았어? 지급이 아니고요. 누가 넣어줬겠지. 네, 얼마든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벌의 옷을 이제 받아가지고 입고 재판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죄수복 네. 입지 않은 이유 뭐예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네, 이게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잖아요. 이런 경우에 선택 사항인데 네. 왜 사복을 선택했냐 말이지. 대부분의 경우에 알고도 사복을 입지 않고 그냥 수의 입고 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심 재판장한테 동정심 그렇죠. 좀 구하고. 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굳이 이제 사복을 입은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내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 이게 수의를 입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뭐 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목적 없더라도 일단 수의 입은 거를 보여준 것 자체가 좀 본인이 좀 용납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 자존심상? 네. 흐트러진 모습을 참 대중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죠, 박근혜가. 없나요? 아예 없나요? 흐트러진 모습 보여준 적이 없지. 손소 변호사의 그 해설을 들으면서